작년 국어 수능 정답표입니다. 22번 정답을 모른다 가정해 볼게요. 앞뒤로 1번 빼고 다 있죠. 1번으로 찍을게요. 답 1번입니다. 25번 정답 모른다고 가정해 볼게요. 3번 빼고 다 있죠. 3번으로 찍을게요. 3번이 정답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예요. 드디어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 등 여러 객관식 시험에서 문제를 어떻게 찍느냐는 합격 당락을 결정지을 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교하게 문제를 잘 찍어 헷갈리는 문제 남들보다 몇 개만 더 맞춰도 대학이 바뀌고 직업이 바뀌고 심지어 인생도 바뀔 수 있습니다. 시험 인생만 20년, 수많은 시험 데이터 분석과 출제자의 심리를 꿰뚫는 연수남의 찍기 메커니즘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이 8분짜리 영상 무조건 끝까지 보고 끝까지 안 본 사람보다 20점 더 맞고 원하는 곳에 당당히 합격하자고. 찍기에도 엄연한 통계학적, 심리학적인 논리가 적용되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미시적 찍기와 거시적 찍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시적 찍기는 문제 자체 하나만 보고 찍는 방법, 거시적 찍기는 다른 문항과의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찍는 방법인데요. 미시적 찍기는 다수 예외 법칙, 거시적 찍기에는 연산 법칙, 시소 법칙이 있습니다. 무슨 소린지 아직 모르겠죠? 하나씩 설명 들어갈게요. 미시적 찍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문제 풀이의 기본부터 설명하고 들어갈 건데요. 찍기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일단 문제를 안 찍는 겁니다. 네, 당연한 소리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과감하게 별표를 치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요. 수능이나 공시같이 큰 시험은 그 긴장감이 엄청나기 때문에 아는 문제도 처음에는 모르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패스하게 되면 뇌의 잠재의식이 계속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요. 다른 문제들을 쭉 풀고 다시 해당 문제로 돌아오면 그때 비로소 풀리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찍기 전략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때 다수 예외 법칙을 적용시켜줍니다. 다수 예외 법칙이 뭐냐? 다수 플러스 예외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다수는 선지에 다수 나오는 단어의 조합들에서 하나 정도 예외를 둔 선지가 정답일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아직도 감이 잘 안 잡히죠? 예를 들어볼게요. 2022학년도 수능 36번 문항인데요. 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지문을 안 읽고 한번 찍어볼게요. 일단 첫 순서로 A인 게 하나, B가 2개, C가 2개입니다. 여기서 첫 순서로 B와 C가 다수이므로 일단 1번은 제외해줍니다.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면 C가 2개, A가 2개, B가 하나죠. 그럼 5번 제외해줍니다. 여기까지는 통계적 원리가 들어가요. 마지막 역시 A 2개, B 2개, C 하나인데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모든 보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조합으로만 답을 만들겠나요? 저 같으면 심리적으로 하나 정도는 예외로 적은 보기가 포함된 걸 답으로 만들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선 C가 하나만 있는 2번이 하나의 강력한 정답 후보죠.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순서보다 세 번째 순서 먼저 봐서 여기에 먼저 다수의 법칙 적용해서 2번 제외해주고 두 번째 순서에서 예외 법칙 적용해 5번 또한 정답의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찍는다면 2번 또는 5번으로 찍을 것 같아요. 실제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에 거시적 찍기에 들어가면 정답률을 더 높일 수 있는데 그건 뒤에서 설명할게요. 바로 뒤 37번 문제 똑같은 원리로 찍어봅니다. 일단 첫 순서로 가장 적은 1번 제외해주고 각각 다수 예외 법칙 적용하면 역시 2번 또는 5번이 정답 후보인데 실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최근 3년 연속 영어 기출 순서형 문제 정답이 하나는 2번, 하나는 5번이었다는 겁니다. 이는 기억 니은 디귿 문제 및 여러가지 빈칸 채우기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물론 100% 적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2022학년도 6월 모평에서는 정답이 1번이었는데 이때 정답률이 19%대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남들도 다 틀렸다는 소리니까 찍을 문제였다면 시원하게 틀리면 돼요. 그 다음 정답일 확률이 높은 게 예외 없이 다수로만 이루어진 보기예요. 2022 수능 43번 문제인데 여기선 다수의 조합으로만 이루어진 3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한 36번, 37번 순서 문제 4년, 5년, 6년 전 기출에서는 다수의 조합으로만 이루어진 게 정답이었던 적도 있었고요. 올해는 돌아서 또 이게 정답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최근 6년 종합해보면 예외를 섞어준 게 더 정답이 많았다. 작년 40번 문제는 A에서 리미티드만 한 개 나왔으니까 이걸 제외하고 찍어주는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주자로 기억이 포함된 게 가장 많으므로 기억이 없는 선지는 제외해주고 다수 예외 법칙에 따라 나머지 선지 중 답을 고르는 겁니다. 이는 최근 5년 수능 기출, 수학 가형 및 작년 통합 시험에서 모두 적용됐어요. 그리고 이런 유형은 기억 하나만 답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럼 찍기 확률 더 올라가죠? 정리하면 첫 스타트의 조합에서 적은 걸로 바로 답을 하면 바로 정답으로 직행하는 걸 의미하므로 출제자의 심리상 선호하는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조합 역시 다수가 나온 걸로만 답을 하면 문제를 낸 의미가 없어지므로 예외 상황을 넣었을 확률이 높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찍어야 한다. 거시적 찍기로 넘어갑시다. 거시적 찍기는 그것 자체로 찍기의 방법도 되지만 미시적 찍기의 정답률을 높여주는 방법도 됩니다. 거시적 찍기의 기본 전제는 정답의 번호가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평가원 문제 출제의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것인데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풀고
OMR 카드에 답을 기입한 다음에 각 번호별 정답 개수를 세고 가장 적게 체크한 답으로 찍는 건 이미 유명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작년 수능 정답 분포를 봐도 번호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찍는 법 들어갑니다. 번호를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분배하더라도 특정 부분에 특정 번호 정답을 몰아넣지는 않겠죠. 거기서 나온 법칙이 바로 연산 법칙과 시소 법칙입니다. 연산 법칙부터 설명 들어가면 똑같은 정답이 3번 연속으로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건데요. 실제로 작년 수능 모든 과목의 정답표를 분석해봤을 때 오직 영어에서 한 군데, 사탐 3과목 각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어디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정도 확률이면 여러분이 문제를 찍는 구간에서는 확률상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럼 이걸 찍을 때 어떻게 활용하냐? 앞에 두 번호가 연속으로 같은 번호가 나왔으면 그 번호로 찍지 말고 뒤에 두 번호가 연속으로 나왔어도 같은 원리, 앞뒤로 같은 번호가 나왔어도 같은 원리로 그 번호는 찍지 않는 겁니다. 이걸 앞에서 설명드린 미시적 찍기 방법 그리고 전체 정답 개수 세어보는 방법과 결합하면 그 정답률을 배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가령 2번과 5번 중에 고민인 문제 앞뒤로 2번이 연속되었다면 5번이 정답인 것이죠. 아니면 3, 4, 5번이 고민 중인데 3번이 연속되어 있고 5번이 이미 다른 문제의 답으로 많이 나왔다면 4번을 찍는 거고요. 시소 법칙 들어갑니다. 연산 법칙이 과도하게 특정 번호가 몰리는 걸 방지하는 걸 역이용한 방법이었다면 시소 법칙은 특정 번호가 너무 안 나오는 걸 방지하는 걸 역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시소의 한쪽만 너무 무거운 질량이 계속 놓여지면 결국 한쪽이 바닥에 닿게 되는데요. 출제자들이 시소 한쪽을 바닥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 계속 정답 배분을 골고루 하려는 성향을 관찰하고 제가 지은 법칙입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한데요. 일단 모르는 문제 앞뒤로 4문제의 정답을 관찰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번호를 답으로 찍는 겁니다. 대략 해당 문제 플러스 앞뒤로 4문제에서 10문제 가까운 곳에서 특정 번호가 정답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 시소의 균형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특정 부위에 정답이 모여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보여드릴게요. 작년 국어 수능 정답표입니다. 22번 정답을 모른다 가정해볼게요. 앞뒤로 1번 빼고 다 있죠. 1번으로 찍을게요. 답 1번입니다. 25번 정답 모른다고 가정해볼게요. 3번 빼고 다 있죠. 3번으로 찍을게요. 3번이 정답입니다. 물론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30번 답을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앞뒤로 1, 2, 3, 4, 5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용 못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아주 적은 확률로 연산 법칙처럼 적용 안 되는 구간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상당히 시소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견되면 옳다구나 하고 그 번호로 찍으면 되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이런 식으로 저는 통계와 심리를 기반으로 한 찍기 능력이 상당하다는 것에 자부심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와서 고백하는 건데 제가 수능 보던 해 물리원, 화학원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었는데요. 몇 문제는 시간 부족으로 제대로 읽지도 못했지만 저의 찍기 원리에 기반해 못 푼 문제 여러 개를 찍어 모조리 맞춰버리며 안정적인 1등급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제 찍기 이론을 적용해 많은 문제를 덤으로 맞출 수 있을 거라 확신하는데요. 만약 효과가 있었다면 시험 보고 성지순례 와서 댓글로 꼭 후기 전해주세요. 다만 시험이 국가시험이 아니라 학교 내신 시험이면 해당 선생님의 기출을 분석해 정답 분포가 고루 되어 있는지 연속적으로 답이 나와 있는지 여부를 보고 그 기준을 근거로 찍기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찍기 성공률도 공부 실력에 비례하는 거 알죠? 더 강력한 공부법과 시험 보는 스킬을 알고 싶다면 구독력, 가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오늘 알려드린 찍기 스킬은 당연히 본인이 생각한 정답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찍기 스킬도 성공률 100%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정답 확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예고한 강력한 암기 스킬, 변환 암기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